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인간호의 순환기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기의 구조와 기능 및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심장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심장의 구조에서는 동맥하고 정맥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푸른색은 정맥혈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이고, 그리고 동맥혈인 좌심방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동맥혈.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대정맥, 상대정맥, 그리고 아래쪽에서 복강이나 하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서 좌심실에서 들어온 혈액이 좌심방으로 우심방에서 내려온 혈액이 좌심방으로 내려갈 때 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천판이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좌심방과 좌심실에서 내려온 혈액이 좌심방 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는데 그것을 이천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심장으로 나가는 혈액을 통로를 동맥이라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전신에서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모세혈관인데 이것은 가는 관이에요. 크기가 사이즈가 6에서 10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가늘어서 가스교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순환이 되겠는데, 이게 전신 순환이 되는 순서는 먼저 아까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갖다가 우심방에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우심실로 내려가서,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서 여기 우심방에 모이는 혈액들은, 우심방이나 우심실로 가는 혈액들은 노폐물이라든지 노폐물인 CO2가 많습니다. 그래서 CO2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CO2를 내보내고, 그리고 신선한 O2를 가지고 폐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양쪽에 있는 폐정맥으로 들어가서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전신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혈액순환, 전신 순환인데,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과 좌심방과 좌심실, 대동맥, 전신으로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쪽에서 우심방과 우심실, 폐동맥 사이에는 정맥혈이라 있다고 해서 CO2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폐정맥과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는 신선한 공기인 O2가 높아서 동맥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제가 그려놨는데, 혈액순환 순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심방과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과 좌심방과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으로 가서 전신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과 여기까지는 CO2가 높고, 그래서 정맥혈, 그래서 여기서 이 폐를 통해서 순환이 되겠죠. 네, CO2는 내보내고 O2는 들어와서 폐정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O2가 높고, 이걸 동맥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 동맥혈은 대동맥을 통해서 다시 전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은 심장 부위 중 좌심실의 압력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서 두껍습니다. 그 두께가. 그 이유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뎌하기 때문에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서 좀 더 두껍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 중, 이 심장의 기능은 끊임없이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을 전신으로 박출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그 박출하는 역할, 그 맥박을, 정상 심장은 1분에 60에서 80회를 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기초간호에서 기본간호에서 활력증후에서 맥박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 정상 수치는 1분에 60회에서 100회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회 이하인 것은 이상 맥박을 해서 서맥으로 보고, 그리고 또 100회 이상을 빈맥으로 보고, 그리고 불규칙감을 해서 맥박의 불규칙감을 부정맥으로 보고, 그리고 맥박 결손이 있습니다. 맥박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 맥박하고 심청 맥박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걸 갖다가 맥박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 부정맥이나 맥박 결손이 나타날 때는 심청 맥박을 측정함으로써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호는 한 사람은 요골동맥을 재고 한 사람은 심천부위를 재서 정확하게 같은 시간대에 1분 동안 심천부위를 대는 사람 청진기로서 심장을 듣고, 그래서 같이 1분 동안 재므로 인해서 그 차이를 알아서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청 맥박수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내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50막과 50실 사이에는 3000판막이 있고, 그리고 2000판막과 자심막과 자심실 사이에는 2000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의 기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심방이 수축하면서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로 흘러 들어갈 때는 열리게 하고, 그리고 심실이 수축하는 경우 심방 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막의 기능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계의 특이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순환기계 특이적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특이적 증상이니까 다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심장질환 있는 환자들한테는 거의 비슷하게 사지의 냉감이라든지 창백감, 그리고 심계항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종이라든지, 그리고 청색증과 실신, 심잡음, 위장관 변화라든지 피부 변화, 휴식통. 휴식통이라는 것은 쉬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이것 좀 개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헐적 파행증은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종아리 근육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휴식을 하면 제거됩니다. 그래서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종아리 근육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휴식을 하면 제거되는 것은 간헐적 파행증입니다. 이게 순환기의 특이적 증상이고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환으로서 첫 번째로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고혈압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통 고혈압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 어느 정도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 보통 호발인자는 고혈압도 2차성 고혈압과 본태성 고혈압이 있는데,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염이라든지 동맥경화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고혈압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압 상승을 가져올 만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단지 혈압이 높은 경우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호발인자는 남성이 더 높네요. 40에서 70세의 남성에게 높고, 그 다음에 원인은 같은 경우 아까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고, 그 다음 증상은 처음에는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이었다가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같은 거 낫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시에 심한 심계항진이라든지 빈맥이나, 그리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지, 심한 흉통이나 동통, 청색증, 혼수, 피로감, 불면증, 정서적 장애라든지 비출혈, 코피 같은 거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협심증과 자심실 비대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치료 및 간호는 비약물적 치료는 식이요법, 저염이라든지 저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거 하지 않고 카페인 같은 거 하지 않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약물적 치료가 있는가 하면은, 약물 치료에는 보통 이뇨제라든지 교감신경 억제제라든지 혈관 확장제라든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든지 칼슘 기량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해야겠죠. 이게 고혈압 환자 그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인데, 협심증이라는 것은 심근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심한 흉부 통증을 나타내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은 심근의 산소 공급 저하, 심근의 산소, 그러니까 심근이니까 보통 심장 근육의 관상동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그 다음 정서적 긴장 등에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흡연으로 또는 추위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이라든지, 그리고 척추 마취라든지 혈액 손실, 저혈압이나 빈혈 같은 증상에서 심근의 산소 공급이 저하돼서 협심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될 때도 있습니다. 심근의 비대로 인해서 문제는 심장이 비대되기 때문에 심근에 제대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막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협심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보통 흉부 통증이라든지 흉골 하부에 심방 부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왼쪽 팔의 안쪽을 따라서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턱 쪽으로 아프다고 뻐근하다고 하기도 한다든지, 압박감이란 흉통의 압박감이나 질식감, 조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호흡곤란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고 호흡곤란이나 기절, 심한 피로 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합심증의 증상이고요. 그리고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보통 치료를 금연해야 되고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육체적 피로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 감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찬 기온에 노출하는 거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겨울철에 밖에서 운동하는 거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과식하거나 아니면 카페인 같은 거 섭취하는 것도 금지하고요. 그래서 흉통이 있을 때 신속하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화로 혓바닥, 혀 밑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관 이완제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전신의 혈압을 하강시켜서 심장의 부담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관상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혀 밑에 한번 넣었을 때 20에서 30초 이내에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40분 동안 흉통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 이렇게 협심증에는 니트로글리세린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심근경색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인 경우에는 협심증에서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이었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폐색으로,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해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서 심근 쪽으로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돼, 영양분이라는 산소 공급이 전혀 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도 죽상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의 쇼크라든지 아니면 탈수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저혈압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증상은 심한 흉부 통증이 안정시나 활동 시에 일어나고 5분 이상 지속되고, 저혈압이 나타나고 발한이라든지 오심구토 또는 허약감이나 부정맥, 노인에서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혼돈과 기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타나고요. 그래서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급성기는 산소를 비강으로 산소 투여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니까 반자율로도 취해줘야겠죠. 그리고 절대 안정을 해야 됩니다. 절대 안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활력 증상이라든지 심전도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변 완화제 같은 거 대변 보겠다고 힘을 주게 되면 산소 소모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변 완화제 같은 걸 투여해서 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안 들이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변 완화제를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 수술로 관상동맥 측로 이식술, 오픈압 같은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핀을 정맥주사 투여해야 하는데 정맥주사 투여해야 되고, 몰핀은 급성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흉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몰핀은 심박동률과 혈압과 저혈압을, 활류를 줄이고 심장이 부담인
부담과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핀을 IM이 아니라 IV로 꼭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통증의 차이점을 박스로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협심증 같은 경우는 흉통이 주로 흉골 하부나 심방 부위에 나타나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안정 시에나 활동 시에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안정 시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활동 시에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고, 여기서 협심증은 통증이 15분 이내에 사라지는데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 차이점도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건 혈관의 문제인데 관상동맥, 특히 관상동맥의 협심증은 일시적인 혈액 공급이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근경색은 일시적인 부족이 아니라 혈관 폐색에 의해서 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협심증에서는 약물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로 투여하게 되면 보통 20에서 30초 내에 작용해서 통증이 완화되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통증이 완화가 안 돼서 몰핀을 투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몰핀 같은 경우 IV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증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요. 첫 번째로 먼저 절대 안정을 해서 산소 소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정을 해주고, 그리고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강 산소 투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몰핀으로 통증을 완화를 해서 IV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변 완화제를 주고, 그러나 차거나 뜨거운 음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근육 주사를 하게 되면은, 몰핀을 근육 주사하게 되면은 혈청의 CPK를 상승시켜서 심근경색증을 진단에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몰핀을 여기 심근경색증 있는 환자들은 응급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을 해줘야지, 통증이 지속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IM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몰핀으로 IV로 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문제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협심증 환자에게 흉통 발생 시 설화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설화로 한다고 했으니까 니트로글리세린, 그 다음에 복강과 하지 정맥혈을 모아서 오심방으로 돌아오는 혈관은, 이거는 아까 하대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상대 정맥. 삼천파는 위치는 어디에 있나? 심장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까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심방에는 오심방과 오심실이 있는데, 오심방과 오심실 사이에는 삼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는 이천판이 있고요. 그래서 삼천판은 오심방과 오심실 사이, 자심발과 자심실 사이에는 이천판이 있습니다. 폐동맥 입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심실에 있고, 대동맥 입구는 좌심실에 있습니다. 대퇴정맥은 아까 서해부 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간상동맥 폐색으로 심근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흉통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간호로 옳지 않는 거네요. 우선 우리는 산소 공급을 해야 합니다. 산소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면 산소 공급에다가 반자위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변 완화제 절대 안정 필요하고, 절대 안정 하게 되면은 산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 완화제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활력 징후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몰핀을 근육 주사가 아니라 IV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핀 약물 생각나십니까? 몰핀은 우리가 진통제로 쓰일 때 보통 호흡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수는, 이 몰핀은 호흡을 연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흡수를 세서 투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